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148조 8장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본주의죠. 사고 파는데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파는데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본주의지만 투기잡자 할 때는 사고 팔지 못한다. 아니면 사고 팔더라도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따라가게 됩니다. 투기가 생겨나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돈이 다 그리로만 모르게 되죠. 땅 투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땅값 벌쩍벌쩍 뜁니다. 땅값, 집값 오르고 공장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고 그러는데 월세 오르고 전세보증금 오르고 그러는데 월급은 그 정도 뛰지가 않잖아요. 생활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국가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습니다. 1번 보시죠. 국토계획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중심축입니다. 자,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격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오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특광시군 빠이빠이입니다. 특광시군은 어디까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까지가 특광시군이었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냥 행정체계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로 가게 됩니다. 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과 2절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제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있는 그 굵게 밑줄 두 줄이 있죠. 또 왼쪽에 핵심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요. 땅값 뛴다고 허가받는 거 아니고 투기꾼이라고 허가받는 거 아니고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만요. 지금만 땅 사서 2배, 3배 그건 뭐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근데 곧 보겠습니다만 기준 면적 자체가 아주 작습니다. 조금만 넘어도 허가받아야 된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계약을 체결하면 민사상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청 중에 가장 말단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먼저요. 관청 먼저 정리하고 가면 허가구역 지정, 자본주의인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아주 큰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조그만 거는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허가는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으라고요. 그 취지도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다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허가구역에서 A 땅을 B가 살려고 한다고요. 투기꾼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야죠. 그거를 개인의 사적거래 한 건 한 건마다 그 B 그 사람 관상을 보고 정할 거냐고요. 수상을 보고 할 거냐고요. 족상을 보고 할 거냐고요. 손금을 보고 할 거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에 7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7가지면 투기가 아니다. 실수요자이다. 땅을 사서 실제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땅값 뛴다고 하더라도 그 땅 사서 제대로 이용할 사람은 그 땅을 사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7가지가 아니면 다 불허가입니다. 7가지 중에 한 예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B가 땅 사서 농사를 짓겠다. 투기꾼 아니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 짓겠다고 했으면 2년 동안은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내다 팔 수가 있습니다. 법에 7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7가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니까 관청의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도 되죠. 어떤 정책 결정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에 대한 뒤에서 보실 내용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중요한 항목들을 오른쪽에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본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굵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1-1번 지정권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와 다른 법률에서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기본 체계대로 운영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하는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줄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다. 투기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자는 거죠. 어디는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허가구역. 어디는 좀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 3년 동안 허가구역. 어디는 4년 6개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작은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작은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한 개짜리 시군구의 일부일 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찌끔한 것만 시도지사가 정하고 어지간한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에서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에 5칸이 있는데요. 세 번째 칸 토지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 주정합니다. 땅 투기, 집 투기니까요. 둘째 줄에 주택법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셋째 줄에 주택법의 투기관리지구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칸요. 투기 잡자는 거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투기 잡자는 건데 주민의견 청취할 그럴 여유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정책 판단으로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1-2번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표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은 그냥 기본입니다.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거죠. 지정했으면 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정 고시나 지정 공고나 똑같은 말이죠.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한다. 누가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관청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시군구에 허가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군 수구청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곧 보겠습니다만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증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소장이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개인들이 허가증 가서 첨부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도장이래요? 이런 거 말고요. 검인 받아오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뭐 특별하게 좀 얘기할 게 없다고요. 저는 아까 투기 성행, 지가 상승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니까 투기가 성행하는지 지가가 상승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공법 3번만 반복하시면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우실 거 딱 하나 있네요. 딱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이요. 어디 허가구역 3년 때렸습니다. 3년 끝나갈 때 돼요. 그러면 이제 투기가 좀 잡혔으리니 생각하는데 곧 이제 허가구역 끝난다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자. 막 땅값 올려서 팔자. 뭐 아무튼 저 땅 사서 어떻게 하자. 난리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때리려고 합니다. 또 때릴 때에는 다시 지정할 때에는 하급청 의견을 듣고 다시 지정하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심의 거쳐 재지정하게 된다. 또 때릴 때는 하급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조사요. 1, 2번 조사요. 국토부 장관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수시로 조사한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단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지사는 시장구 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급청 의견을 듣고 지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아까 5년 이내에서 정한다고 그랬죠. 5년 이내에서 정한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2번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어디에 지정했다. 3번 허가구역의 지형도 어디에 정했다. 4번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기준 면적 초과 때 허가를 받는 거죠. 그것들을 정합니다. 정해서 발표를 했죠. 동그라미 6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시군구에게 통지한다. 관청끼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유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질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질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곧 보시겠습니다만 허가구역 지정공고 5일 후 효력 발생이거든요.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주했다고 인정되면 질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해제 축소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유계 공고 통지 열람 절차도 진행한다. 그 아래 괄호예요. 심의 거쳐 지정했죠. 그러니까
투기업료가 없어서 해제를 하든, 그러니까 투기업료가 없어서 일부 해제, 축소를 하든 심의 거쳐 지정했으니까 심의 거쳐 해제, 심의 거쳐 축소하는 거죠.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허가구역 지정공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5일 후 효력 발생이 된 거니까 뭐 시도지사 공고하고 열람하고 죄송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공고하고 열람하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숫자 5가 두 번 나왔네요.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그 다음에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요. 굵은 2번 허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준 면적 초과 때 허가받아야 된다. 2-1번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별 면적 이하, 정해진 면적 이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즉 기준 면적 초과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면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다고 인정해서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즉 0.1배, 3배 사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선이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 즉 관농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선 핵심적인 선이에요.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죠. 면적 크기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아직 주상공록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땅, 그 다음에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요. 90백, 그러니까 곱빼기 660입니다. 그러니까 90백, 그 곱빼기니까 180과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660이 있습니다. 이거 초과 때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작고 여기는 크죠. 찌끔만 넘어도 허가받아라. 숫자를 작게 한 거는 여기는 투기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세게 하겠다는 거죠. 투기가 심하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뭐 미 90 할 것도 아니고요. 90배, 곱빼기 660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죠. 서울에 종로 땅 사놓으면, 서울에 강남 땅 사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는 한 5배 뛰어요. 이미 땅값 뛸 대로 다 뛰어 있잖아요. 5년 뒤, 20년 뒤, 50년 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해서 그러니까 그 내가 개수, 현가 개수에서 이미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라 있는 곳입니다. 그냥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임대 수입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큰 거죠. 투기가 심하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투기는 이쪽입니다.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일 수도 있고 곧 언젠가 주상공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미지정은 미지정일 수는 없잖아요. 미지정은 주상공록 중에 뭔가 하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정에 100을 100 가격으로 투기를 했든 투자를 했든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녹지지역 되면 50 나는 거죠. 반토막 납니다. 그런 게 투자이죠. 투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서 이거 은행 이자는 꼭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은행 가면 되시잖아요. 땅 살 게 아니고요. 50 나면 반토막 나는 거고요. 주상공 되면 5곱빼기 뛰는 겁니다. 미지정이 더 투기가 심한 곳이죠. 90배, 곱빼기 660이 있습니다. 네 번째 칸요. 그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요. 그러니까 250, 곱빼기 500, 곱빼기 1000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숫자만 잡으시면 되죠. 농지 임야가 아닌 땅이요. 농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닌 더 자투리 땅 같은 게 아니고 돈 되는 땅이죠. 대, 공장용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250, 농지는 그러니까 행위 제한 규제가 세니까 500, 임야는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 규제가 엄청 세니까 투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작죠. 그래서 1000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 선이 정해진 겁니다. 빨간 선이 더 중요한 선이죠. 그래서 제일 위쪽 152쪽 제일 위에 두째 줄이요. 녹지지역의 주택용지는 얼마요? 100입니다. 녹지지역이면 100이죠. 녹지지역의 공장용지는 얼마고요? 100이죠. 녹지지역은 100입니다. 녹지지역의 농지는 얼마고요? 100이죠.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100입니다. 녹지지역의 임야는 얼마고요? 녹지지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도시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분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도시지역과 아닌 지역, 그 구분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숫자에 그러니까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 면적 산정의 특례. 그러니까 이 90, 100, 곱빼기 곱빼기 660, 250, 곱빼기 곱빼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투기꾼들이 이러저러한 장난을 많이 칩니다. 동그라미 1번, 일단의 토지란 동일인의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자,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에 관계없이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지금 셋째 줄에 있는 점부터요. 그 굵게 밑줄한 거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다행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는 알아두시자고요.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다음 153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A가 땅 3피치를 갖고 있습니다. 200, 100, 100에서요. 그러니까 기역 땅 200, 그다음에 니은 땅 100, 그러니까 디귿 땅 100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면적, 이 동네 기준 면적, 그러니까 360 초과대 허가받아라 라고 정해졌다고 치죠. 자, 거기서요. A, B 거래를 했습니다. 이걸 B에게 팔았어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360 초과대 허가받아라. 200짜리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3년 지나서 100짜리를 C에게 판다고 치죠. 뭐 그러면은 100짜리니까 360 초과대 허가받아라.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래가 1년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팝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얼마 거래가 있었어요? 200 거래가 있었죠. 그러면 요 거래를 100으로 보지 않겠다고요. 요 거래를 얼마로 본다고요? 300이 아니에요. 합산한다가 아니었죠.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이 거래를 얼마로 본다고요? 400으로 본다고요. 360초가 허가받으라. 그러니까 400이니까 이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보자고요. C요. 그러니까 C가 A 땅을 지금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C가 A 땅을, 니은 땅을 사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A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A가 지금 자동차를 뭘 타고 있는지, A가 그 자동차를 사기 전에 옛날에는 무슨 자동차 타고 있다가 그 자동차를 어떻게 팔았는지, 어떻게 이 새 자동차를 샀는지, A가 어떤 땅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거 아시냐고요. C 모르는 거죠. C 모릅니다. 그래서 100짜리를 사는 거예요. 100짜리를 사면서 당연히 360초가 때 허가 받으라고 돼 있으니까 C는 100짜리 사니까 허가 안 받았겠죠. 허가 안 받는데 공무원이 오래요. 와서 갔더니 2년이야 빵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C 이거 답답하시겠죠. 나는 100짜리 사는데 왜 허가를 받냐고 답답해가지고 벌쩍벌쩍 뛰실 텐데 공무원이 뭐라고 할 거고요. 아이고 화내지 마세요. B 삼촌. 화내지 마세요. B 고모. 이 다음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처음 샀던 B의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인척인 사람들이 이름만 달리해서 땅을 사서 결국 B에게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이름은 달리했지만 B에게 몰아갈 거지. 전체로 본다. 붙어있는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앞쪽 가시죠. 152쪽이요.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을 정할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된 토지 각각마다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안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즉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이요. 지정 당시 초과. 그런데 지정 후 분할. 투기 냄새 나죠. 잘 쓰고 있다가 왜 쪼개냐고요. 투기 냄새 납니다. 다음 쪽이요. 153쪽에 위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이요. C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어요. 잘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준면적 200초과 때 허가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땅이죠. 지정 후 분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이 안 돼도 그렇지 이걸 250과 550으로 쪼개는 사람은 없겠죠. 나름대로 요 숫자를 피한다고 100, 100으로 쪼개는 거죠.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거 공무원분들 아셔도 너무 우습게 하시나요? 공무원분들 팅 웃으시죠? 아저씨 그게 다 통할 것 같아요. 아까 그거 저희들이 모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정 당시 초과, 지정 후 분할 각 조각마다 첫 번째 거래들은 싹 허가를 받으라고요. 각 조각마다 첫 번째 거래들은 싹 허가를 받아라. 물론 이 땅을 D라는 사람이 사는데 나 농사 짓겠다 하면 허가를 받아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실수요자 사람을 막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농업 등 7가지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허가를 안 내줘서 못 사게 하는 거죠. 각 조각마다 첫 번째 거래들 허가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었고요. 면적 산정과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였죠. 다음 굵은 3번 허가 대상 토지거래 계약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이에요. 허가구역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입니다. 거래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소유권 이전이죠. 그리고 이 법도 예전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 2억짜리 땅을 어느 땅을 2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몇 달 지나서 그 땅을 3억에 판다고요. 1억을 먹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소유자에서 먹는 거죠. 그래서 B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 허가받으라. 토지거래허가제 7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투기꾼들 다 이제 집에 가서 자요? 발 닦고 자요? 튀어요? 튀는 거죠. 어디로 다 튀었고요? 지상권 설정으로 다 튀었습니다. 지상권 설정 해놓으면 그 땅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지상권자로 막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안 되겠다. 이제는 지상권 설정도 허가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투기꾼들 집에 가서 자요? 발 닦고 자요? 또 다른 데로 튀어요? 튀는 거죠. 튀는데 여기저기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다 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쓰다 보면 이게 공법책이 아니라 민법책이 된다고요.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들 싹 허가받아라.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범위가 확장된 거죠. 그런데 상속입니다. 에고 슬픈 일이죠. 부모님한테 해서 자녀에게 내려온 건데 그건 투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동네 고아원 애기들 밝게 뛰놀라고 땅을 기증했습니다. 투기꾼 아니죠. 뭘 받고 이전 설정할 때요.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이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입니다. 대가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는 민법 문제고요. 공법이 아니고요.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건 민법 문제고요. 공법 문제가 아닙니다. 공법 문제에서는 이 단어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1번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괄호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까지가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거래 계약이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번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특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A 땅을 B가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C 땅을 D가 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내놓고 돈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F 돈 내고 땅을 받아오게 됐어요. 개인의 사적 거래는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어느 한쪽이 행정청입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인 거죠. 관청끼리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딱 한 번 관청이 아닌 그러니까 공기업 등도 공공기관 등도 허가를 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번 예외예요. 이 자리가 아니면 공공기관은 다 허가받는 겁니다. 관청이 아니니까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요.
E와 F가 땅을 A와 B가 같이 다방에서 만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절차를 거치면서요? 법 절차를 거치면서 E는 땅을 내놓고 돈 문제를 처리했고 F는 돈 내서 땅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업료가 없는 거죠. 투기업료가 없으니까 허가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3-2번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디귿번 한국토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자 하는 23곳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시군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쪽에 있는 표를 잠깐 보시죠. 154쪽 위에 있는 표예요. 그 표에서요. 네 번째 칸 토지거래 허가제를 빼면 세 번째 칸이요.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 허가, 둘째 줄 관청,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관청이 아니면 허가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칸에서만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관청이 아닌 공공기관도 협의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공법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입니다. 다시 앞쪽 오시죠. 153쪽이요. 동그라미 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 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자는 17가지 각종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업료가 없다. 아예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이요. 155쪽 세부적인 규정들 생략하시고 굵은 4번 그러니까 칠판 이쪽을 보시죠. 허가구역, 기준면적 초과,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무허가 계약이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니까 무허가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으면 처벌을 하겠죠. 동그라미 1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가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학년 2반도 아니고 3학년 3반도 아니어서 귀찮네요. 2년 이하의 징역,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유동적 무효에 대한 얘기는 민법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허가구역에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와 국토계획법 나머지 기타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